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음식료 섹터 맡고 있는 이경신입니다. 오늘은 25년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머리 페이지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사실 음식료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현지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을 다 같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지금 엄청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내수 경기에 대한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관세 이슈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영향을 환율과 원재료를 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수 진작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훈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음식료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글로벌 음식료 영업 실적을 종합을 했을 때 사실 비슷비슷하게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흐름을 같이 보였습니다. 그림 3번을 보시면 지금 글로벌 업체들 대부분의 어닝 리비전 레이쇼가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한국에서는 실적 발표 마지막쯤에 좀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의 어닝 추정치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사실 지금 내수 경기, 글로벌 경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글로벌 음식료 업체들은 매출액 단에서 가격 인상이 녹록지 않고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과, 그리고 코스트는 개선이 되지만 고정비 절감 효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뎠다는 점이 이제 공통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데요. 한국 음식료 밸류에이션은 포워드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한 20-30%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이나 히스토리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진작이나 이런 플러스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폭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 부양책에 거는 기대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지금 내수 소비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필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료는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이 좀 안 보이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가 나오는 베이스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긍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외식 축소나 음식료품 구매가 축소되는 그런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 지금 물가 상승 폭은 가격 인상 폭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물량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불안 요인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걸고 있는 정책은 새 정부와 함께하는 확장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수혜 가능성이 높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확장 정책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음식료는 즉시적 소비 성향이 강하다는 점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효과가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연도별로 추경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내수 업체들이 이런 흐름을 타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따라서 하반기에 이런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음식료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지금의 물량이 정체되어 있는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소비 진작 효과가 지원금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집행 후에 6주에서 12주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25년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제 음식료의 물량에 플러스 효과가 날 수 있다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고정비 절감 효과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음식료에 대해서 해외는 미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식료 업체들의 미국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좋은 회사들과 좋지 않은 회사들이 좀 양극화가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7번, 그림 8번을 보시면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소비 대비 음식료품 지출은 굉장히 낮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림 8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미국은 소비 쪽으로 이제 GDP가 올라가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 지출 내 음식료품 소비가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음식료 기업 영업 실적 발표의 경우에도 대다수 이제 소비자 지출 둔화에 대해서 염려를 했고, 관련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동시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지금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를 한다면 이런 우려 요인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이 하락하고 있고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회사들은 거의 대다수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아무래도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이 좀 정체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흐름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세 인상, 그리고 관련된 원가 상승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여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음식료가 좀 더 완화된 수준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리스크 요인,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수출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컨테이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물량이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7월 초까지는 이제 상호관세 때문에 10% 대부분의 10%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이후에 기존에 제시했던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음식료 업체들, 특히나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중국이나 베트남, 우리와 관세 적용이 거의 비슷한 일본, 이 기업이 될 경우에는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폭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가격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 이미 생산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는, 특히나 밸류체인이 현지에 다 완성이 된 업체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음식료 업체들이 열의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의 흐름을 또 판단을 해야 하지만 플러스 요인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투명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픽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지 경기에 타지 않고 아무래도 이런 가격 탄력성이 낮은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가, 아니면 다른 음식료 업체 대비 마진 레벨이 월등히 높아서 일부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곡물 가격은 선물 가격 기준으로 좀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량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향 조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맥에 대한 걱정이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남아 있지만, 문제는 아무래도 전쟁이 발생을 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관련된 프리미엄 폭이 좀 축소된 그런 경향도 있고요. 지금 기존의 트럼프 과거 정권에서 중국과의 이제 대두 전쟁이나 이런 걸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대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향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가격 안정화를 예상하는데 플러스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마이너스 요인은 추가적으로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원가 안정까지 더불어서 이제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용된 이후에 안정세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은 이제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IM증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378원 그리고 1,380원 수준으로 이제 YY로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원가에서 플러스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비록 이제 외화 환산 손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프리미엄이 해외 진출이었다면 아무래도 좀 환산에 관련된 이제 실적 반영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에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성장률이 더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현지 성장률이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리스크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종합을 한다면 지금 당장의 국내외 경기는 좋지가 않지만 아무래도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음식료 내에서도 픽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내려가는 것, 그리고 원가가 하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레버리지 효과가 영업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업체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진작과 관련된 내수 경기라든지 아니면 외식과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이제 대형주에서는 방어주 성격의 KTNG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에 성장률이 높은 오리온 삼양식품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 영업실적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빙그레 이런 회사들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